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 방향성까지 잡아보는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과 한국은 건강보험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살짝 공부해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몇 주간 이 시간 통해서 쭉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토픽입니다.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배포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 모시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차홍선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나이트 헬스 그룹을 오늘 새롭게 좀 주목을 해주신 거 보니까 지금 시점에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하고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틀리거든요. 틀린데 이렇게 미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뭐 전력도 그렇지만 보험도 그렇지만 가급적 민영화를 하는 게 그게 원래 국가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500조 원이고 가입자 수가 미국이 얼마입니까?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1등 건강보험 사업자인데 민간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일대 주주가 벵가드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펀드들이 주주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펀드들이 1, 2, 3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시면은 그 보험료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진단도 할 수도 있고 오래 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병이 걸리면 고쳐드릴게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민간이 주주다 보니까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유보하게 되는 그런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는데 연간 규모가 한 17조 원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받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당기순이익인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기순이익이 6조에서 이렇게 5년 전에 6조에서 2016년에 6조에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이제 17조가 됐고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가는 비용보다는 보험료가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주가가 상승해서 1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주가 상승률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도 아웃퍼폼했던 1위 민간 건강보험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그림 보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추인데 작년에 한 17조 했어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한 5년, 6년 전에 한 6조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6조에서 한 17조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갈 때 주가는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한 100조에서 500조까지 한 5배 정도 올라갔고, 지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17조에서 한 5년 뒤에는 한 34조까지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했던 그런 좋은 점하고 조금 약간의 우려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보험료를 받아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높은 보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비용을 주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그 비용을 보면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대한 동인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빅파마가 탄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이 이런 민간 보험사들이
비용 자체를 많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약간 이게 조금 생각이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슨 나옵니까? 그러니까 약가라든지 높은 약가라든지 높은 보험료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비용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대선 때만 조금 약간 이렇게 우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 대비 보험료 높아지면서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다. 유나이티드 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파이자가 한 60조, 머커가 한 10조, 그다음에 이렇게 70조 한 5년 동안 누계적으로 벌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경구용 치료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유나이티드 헬스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미국에 건너가서 민간업자가 되었다. 1위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건강보험공단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강혜경 고문님,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업 부문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기 순이익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크게 비즈니스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관련한 파트죠.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한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이죠. 건강보험 관련한 게 약 59%고요. 나머지는 옵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 옵텀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옵텀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옵텀 헬스, 옵텀 인사이트, 옵텀 RX. 그래서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서로 이 두 개, 이 옵텀과 이 그 건강보험이 서로 그 시너지를 낸다, 서로 도와준다 이런 구조로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데이터, 질병 데이터, 그다음에 처방전, 소프트웨어 이런 응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임상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방에 관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료를 좀 더 줄여갈 수 있는 시스템, 의료기관도 운영하면서 같이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매년 이 옵텀 비즈니스가 증가를 하는데 이 옵텀은 2015년 이후에 예를 들면 30조 원 가까운 이상의 그 돈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크게는 한 7개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옵텀 비즈니스가 완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보실 때는 좀 이 비즈니스의 순이익이 어디서 나는가 좀 꾸준히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분석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전환해서 최근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치료제가 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 지금 잘 준비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처방되고 있는 이 경구용 치료제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허가는 아직 안 받았지만 미국 FDA에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임상 3상에 대한 게 통과가 되면서 시오노기 일본 제약사인데요. 시오노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이 먼저 허가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국내 기업하고 같이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20조 원대에 이제 이르는 이 기업인데 역사가 오래됐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는 고지혈증 뭐 이런 치료제 아니면은 그 플루 관련한 이런 거를 빅파마에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부분도 매출액 구성을 보게 되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 경구 치료제는 올해를 피크로 보고 있고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파이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그 2026년까지 우리가 이제 한 5년에 대한 그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약 한 60조 원, 그다음에 머크는 한 10조 원, 그리고 시오노기 한 2조 원 보고 있는데요. 이 허가 승인에 따라서 더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저소득 국가에 이제 보급되는 게 파이자 그 지금 계획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2개국에 그리고 35개 제조사가 지금 참여를 하는데요. 인도에는 19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중국 5개, 한국도 셀트리온 포함해서 2개 기업이 이 제조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로비드는 중저소득 국가에 이제 더 많이 지금 보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성기 기술고문님께는 방금 전에 강혜경 고문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경구용 치료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그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예. 결국 이제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증식하는 과정을 억제를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죠. 그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A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그 3CL 프로테아즈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억제하는 것이 화이자의 그 팍스로비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RNA 복제 과정에서 좀 혼돈을 줘가지고 에러를 유발시키고 속도를 늦추어서 결국 방해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지금 시오노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화이자 것과 마찬가지 메커니즘인데 똑같은 분자는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소형 분자 화합물이다라고는 밝히고 있는데 똑같은 분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 임상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그 지금 보면 이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RNA 복제 과정을 방해하는 방법. 그러면 RNA 복제에 관련된 효소는 RNA 폴리머레이즈거든요. RNA 중합 효소인데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억제제도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지금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점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